삼성전자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매수는 23만 9천 원부터 23만 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손절가는 22만 5천 원, 1차 목표가는 26만 5천 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은 8% 하락으로 동반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목표가 어떻게 설정해 주실까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높으신 분들께서 힘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네.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DR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ADR 장점이 뭐냐면 ADR이 보통 선진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죠. 그럼 지금도 제가 보니까 SK하이닉스 ADR이 140달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156만 원인데 이제 환율인 1,440을 곱하면 약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본주를 사가지고 ADR로 바꿔가지고 팔면은 네. 수익이 남습니다. 이제 그걸 보통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본주 사서 ADR 시장 가서 ADR 바꿔서 판매한다. 근데 그게 사실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지금 TSMC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SK하이닉스 본주를 사가지고 ADR로 바꿀 수 있으면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ADR은 본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높으신 분들께서 힘을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2개월 선입표가 4.29이기 때문에 피어그룹인 마이크론보다 저평가 매력도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1선에 다 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1선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했을 때는 성장 모멘텀 얻으면서 코스피 IT 전기전자 수급 들어왔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APR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APR 같은 경우는 오늘 5%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이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적 기다리면서 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APR이 저번 주 대비해서 좀 주가 낙폭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12개월 선입표가 더 저렴해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 그들의 의견에서 반박할 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굳이 8월 5일이죠. 8월 5일이면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실적 발표하고 8월 31일 날 이제 IR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내가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잘한다. 나는 그냥 하루 5%면 된다. 이러신 분들께 매수 의견 드려요. 제가 매수를 갖고 오긴 했거든요. 매수를 갖고 오긴 했는데 만약에 나는 오늘 종가를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손절가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수익 이제 1차 목표가 플러스 5% 잡으시면 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는 8월 6일 기준입니다. 네. 8월 6일에 매수해가지고 8월 한 27일, 28일까지만 딱 2주만 보유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관점으로는 단기 관점 매매하고 실적 발표하고 재료 노출되고 수급 꼬인 거 다 풀리고 나면은 그때 다시 매수하자. 네. 다시 매수해서 8월 31일에 IR이 있으니까 한 2주 정도 보유하다가 또 기대감 이제 뭐 IR에서 보통 어떤 이야기했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네. 이렇게 시장이 푸시 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올랐을 때 매도하면서 IR을 흐뭇하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APR 또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자기 PR 엄청 열심히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언급됐던 뉴스만도 3-4가지가 넘는데 오늘 보니까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APR이 이 화장품, 미용 의류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저평가면 또 밸류가 가장 싸다. 그래서 지금 APR이 17.59인데 네. APR보다 저렴한 종목이 있긴 해요. 뭐 CDMO 기업이라든가 뭐 클리오라든가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화장품 기업들 대비해서는 퍼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 수매수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양봉 나왔으니까 뭐 기관한테 쫓겨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지만 굳이 뭐 실적 발표 내일 모레인데 리스크 가져가면서 하지 마시고 단기로 하실 분은 단기로 하시고 네. 스윙으로 하실 분들은 스윙으로 하셔도 무방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전략, 수익 전략 둘 다 유효하다라고는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실적 발표 이후에 수익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 2주가량 보유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GNC 에너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GNC 에너지입니다. 기관의 수급도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GNC 에너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정말 관심밖에 없던 종목이 관심 안에 들어오더니 자꾸 나를 봐달라고 콕콕 찌르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 같은 경우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죠. 저번 주는 쉬었는데 쉴 수밖에 없는 주가 상황이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본업이 탄탄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번 주 월화수에 정말 어려웠잖아요. 저번 주 월화수 어려우면서 어려운 장세는 이기지 못했는데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는 모습과 GNC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오다 보니까 주가 빠르게 좀 반등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매매 의견은 매수를 드리지만 네. 단기 관점입니다. 분할 매수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기업이 실적만 보면은 야 이렇게 저렴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번 주 방송 말씀드릴 때는 삼성물산에서 짓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급 계약 뉴스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KT와 750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발전기 공급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GNC 에너지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설비 기업들도 워낙 주가 낙폭과대가 강하다 보니까 퍼가 20이 안 되는 종목. 그 다음에 15 아래로 내려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GNC 에너지 같은 경우 11개월 선행포가 10.9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설비주 중에서 거의 바닥권 밸류에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6,800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설비주 중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의 순매도 나왔고 기관 순매수 들어왔는데 윗골이 달려있고 양봉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지만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어떻게 설정해 주실까요? 네, 일단 매수는 제가 조금 너프하게 잡아왔습니다. 네. 41,400원부터 약 4만 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마이너스 7%지만 분할 매수에서 나온 평단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 구간인 38,5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5,100원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400원 부근에서 4만 원까지 매수가 전략 주셨고요. 목표가는 45,1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 엔젤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SPG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엔젤 로보틱스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로봇주 또 엔젤 로보틱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이름 이쁜 종목이 잘 간다고 엔젤 로보틱스라 그러시니 오늘 좀 특징주 뽑힌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네. 있고요. 저는 이 엔젤 로보틱스를 보면서 순환매의 교과서다. 그래서 뭐냐면 당연히 이 순환매 실적도 나오면 좋겠는데 실적이 안 나온 테마주 중에서 원래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대형주들이 끌어준 다음에 중승주 가는 게 순환매 정석이잖아요. 네. 지금 잘 보면은 로봇주 관련했을 때는 리포트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이미 뉴스 봤죠. 미국에서 중국산 로봇을 규제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께서도 구미를 비롯해가지고 로봇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추가적인 뉴스가 안 나왔어요. 네. 업황에 대해서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로봇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일단 사족보행 로봇 이야기도 나왔고 로봇손 이야기도 나왔고 감속기 이야기 나왔고 액추에이터 이야기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엔젤 로보틱스랑 LG전자랑 로보티즈, 사면 요런 종목들이 개별 모멘텀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수급 들어가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노골적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2차 전진 소외받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데 네. 이 공작 기계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낙폭과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투자분들께서 많이 겁을 드신 상태니까 제약바이오 조금 무서운데 로봇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뉴스가 많다 보니까 접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보티즈도 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로보티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엔젤 로보틱스도 보면 2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보티즈도 엔젤 로보틱스도 둘 다 좋은 뉴스 나왔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로보티즈보다는 엔젤 로보틱스가 작다 보니까 투자분들의 픽을 받는 것 같고요.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수급등이 나쁘지 않으니까 로봇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이 전방기업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종목을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엔젤 로보틱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GNC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네. 단기로 접근하시기 맞다고 판단됩니다. 시세가 나왔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매수 들어왔는데 기관은 이제 차익을 내놨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는 22,300원부터 21,5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9,900원, 1차 목표가는 24,500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로봇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우선은 단기로 또 분할 매수로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24,500원 제시해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LNC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C바이오 유증 소식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냈는데 이 유증 소식 어떻게 좀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일단 부정적인 건 맞는데 네. 엄청 부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PD님께서 화면을 잡아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노트 필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은 이 LNC 바이오가 만들고 있는 리토라든가 아니면 뭐 피부 재생 상품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뉴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일단은 하반기 흑자 전환할 거고요. 매출액은 증가할 거고 LNC 바이오가 계약을 하고 있는 병원이 국내에 40개 넘기 때문에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는 기업이 유무상 증자를 진행했으니까 투자분들께서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근데 보면은 엄청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1대 0.12면은 유상 증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 10주 갖고 있으면 유증을 참여를 한 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유증 참여를 권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 시설 자금이 많죠. 시설 자금 많은데 이 운영 자금이랑 채무사관 자금 있는 거는 저는 나쁘다. 근데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상증자를 참여할 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유무상증자 보통 신주 배정 기준이 똑같으면은 그냥 다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배정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그 괴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상증자 같은 경우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4일입니다. 여기 배정 주수 나와 있고요. 그러면 권리락이 9월 3일입니다. 그러면 9월 3일에 LNC 바이오가 주가가 약 12% 할인돼서 떨어져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언제까지 매매를 하냐면 무상증자 권리락 날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떨어진 날도 있거든요. 이 아래에 보면은 이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는데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27일입니다. 여기서 답 나왔죠?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지금 당장 매매를 합니다. 언제까지 보유하냐면 9월 2일까지죠. 네. 9월 3일까지 보유하면은 유상증자에 당첨이 되기 때문에 물려버립니다. 9월 2일 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9월 4일에 이제 9월 3일에 다시 삽니다. 그다음에 언제까지 보유하냐면 10월 25일, 10월 26일이 권리락입니다. 그다음에 언제 다시 사냐면 10월 26일에 다시 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상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유상증자가 권리락 날 오른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증자는 권리락 날 슈팅 났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가지고 LNC 바이오 성장성이 있으니까 보유하다가 유상증자의 대상자 안 되기 위해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무상증자를 효과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무상증자 효과 전날에 빠져나왔다가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다시 들어가는 영악한 매매를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C바이오 세부적으로 전략 좀 챙겨주셨는데요. 유상증자 또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일 맞춰서 좀 매매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손여로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